안녕하세요.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방법 9번째, 당신의 느낌은 항상 옳다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시크릿이 이루어진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관찰력이 부족하거나 변화를 민감하게 예의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체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저마다 기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운의 크기와 세기가 외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불러들이고 내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시크릿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것도 시크릿입니다. 나의 에너지 힘이 약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힘이 강하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감이 생길 때, 근심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고요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화가 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방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에너지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외부를 이기고 내가 약하면 외부는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을 처음 했을 때 저는 신기한 경험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고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저의 에너지장은 점점 넓어지고 강해졌습니다. 떠올리기가 무섭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조종당하는 것 같았고 최면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237만 원의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원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받았다고 느꼈고 연기했고 감정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237만 원이란 돈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2번이나 명령으로 연거푸 끌어당겼다면 믿겠습니까? 여기서 237이란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가 당첨되었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었기에 포기했습니다. 정확히 그 선물은 3개월 전에 제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양도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첨 금액이 며칠 전 제가 받기를 소원하는 금액과 일치한다는 걸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건을 원하지 않았고 순수 돈을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3개월 전의 소원과 근래 소원하는 것의 숫자가 혼합되어 우주로 전달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처음 명령했듯이 이 당첨 선물을 이루어졌다고 느끼지 않고 우주에는 풍요가 넘친다 라고 느끼며 그 237이라는 금액을 다시 요청해 보았습니다. 되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늦은 저녁을 시내에서 먹고 정말 기분 좋게 밤바람을 느끼며 차에 시동을 켰습니다. 그리고 잠깐 음악을 트는 동안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통의 문자, 237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우주가 나의 진동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기적들을 보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구나 싶을 겁니다. 정말 떠올리기가 무섭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벌레나 사람까지도 말이죠. 그때 저의 기분은 엄청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자력이 충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영감을 다 받아 적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영감들은 책으로 내도 될 만큼의 많은 분량입니다. 깨우치고 또 깨우쳤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삶의 원리들이 보이고 들렸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들은 내가 가진 저항들을 쉽게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운을 거머쥐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끝없이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큰 병으로 입원하시고 거의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으셨기에 모든 것이 슬프고 암담했습니다. 거기다 직장을 마치고 매일 병원에 있다시피 하니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나쁜 일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트러블, 교통사고, 끝없는 돈의 소비. 저는 감정을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쁜 상황에 있을 때 감정을 끌어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나의 강한 에너지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시크릿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시크릿입니다. 무엇에 따라 그럴까요? 바로 내가 가진 에너지의 힘에 따라 원하는 것을 받느냐, 원치 않는 것을 받느냐입니다. 원치 않는 것이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이나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힘이 작으면 외부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반대로 나의 힘이 강하면 외부는 충실한 램프의 지니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원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거나 걱정합니다. 편안하지 못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에너지는 계속해서 방전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쉽게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기적이나 행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용쓰고 안달내면서 노력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해질수록 삶은 더 고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일하고 또 일해도 덤이란 없습니다.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돈 나갈 일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우리는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니 에너지가 또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무한대로 생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의 기분 좋은 감정으로 말입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하세요. 무질서와 혼란은 나의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하기 싫은 일 하나를 하면서도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면서 하세요. 절대 살기 싫네, 하기 싫네, 존내 만해 그런 생각 자체가 올라올 틈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 싫은 생각, 가치 판단이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느낌이 나는 것들을 느끼고 바라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작은 행복을 맛보고 깨끗이 청소되어진 방을 보고 개운해지고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조급해하면 에너지는 방전됩니다. 아주 느긋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게 행동하세요. TV에서의 나쁜 소식이나 그것을 향한 나쁜 댓글들을 읽지 마세요. 그 파괴적인 진동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끌어당김의 토대라고 알고 계시면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다시 좋은 감정으로 되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화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화나고 두렵고 초조하고 슬픈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때 나는 온전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세상은 에너지가 높을 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끌어당김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좋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용, 수용,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지 않기에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싫다라는 느낌보다 좋다라는 느낌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나쁜 사람이더라도 더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시도를 해서 마음을 넓혔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것과 싸울 태세를 하게 되죠. 그것이 저항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경계 태세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보호 레이더망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방전시키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해야 경계를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좋다라는 명령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느낌에 온 오감을 맡겼습니다.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 주의를 두지 않고 행복했던 한때의 그 느낌들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올렸습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내 모습을 제3자가 되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내가 느꼈던 기분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끝없이 안도의 호흡을 끝도 없이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호흡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평온해질수록, 행복해질수록, 즐거워질수록 쓸데없는 긴장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릴렉스 될수록, 평온해질수록 깊은 호흡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느낌이 에너지의 주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늦어도 일주일 만에도 정말 놀랍도록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이나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좋은 느낌을 느끼면 좋은 느낌 그대로 상황이 일어나고 나쁜 느낌을 느끼면 나쁜 느낌 그대로 상황이 일어납니다. 두려우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로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미움받는다고 느끼면 곧 적들이 생겨납니다. 작다고 느끼면 가진 것들이 계속 줄어듭니다. 저는 이 느낌으로 정말 많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취소한 친구에게서 느낀 나쁜 기분을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었을 때 그 친구는 몇 시간 후에 우리 집 앞으로 왔습니다. 돈을 잘 안 쓰는 친구에게 이 느낌을 이용해서 명령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뜬금없이 상품권을 보내왔습니다. 연락 없는 친구에게 이 느낌을 이용해 명령했더니 다음날 미친 듯이 나를 찾는 이상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이 느낌으로 명령해서 바로 끌어당겼고 물건도, 음식도 정말 기적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느낌을 이용한 명령도 나의 에너지가 작을 때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에너지가 어떨 때 높아지고 낮아지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걱정이 없을 때 높아집니다. 무질서가 아닌 질서를 볼 때 높아집니다. 좋다라고 평가할 때 높아집니다. 좋은 느낌 속에 있을 때 높아집니다. 나쁜 결말을 떠올리지 않을 때 높아집니다. 나의 가치를 높일 때 높아집니다. 저항을 풀 때 높아집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위치에 있을 때 높아집니다. 있다라고 느낄 때 높아집니다. 자신감을 가질 때 높아집니다. 부드러울 때 높아집니다. 평온하고 천천히 할 때 높아집니다. 사랑하고 허용하고 용서할 때 높아집니다. 웃을 때 높아집니다. 주인이 될 때 높아집니다. 문제라고 느끼지 않아야 높아집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의 에너지가 강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에너지를 모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그 물건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중입니다. 돈은 교환 수단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원하는 물건입니다. 집을 싸게 사려면 그 집을 싸게 내놓으려는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높이면 이상할이 많지 그 응답을 받은 자가 최면에 걸린 듯 내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도 에너지장에 속수무책 당하지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주인 노릇 못하는 것도 나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강한 자에게 휘둘려 노예짓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혹시 지금 당장 돈이 떨어져 가난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곧 가난해질 겁니다. 당신이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곧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느낌이 현실을 창조하고 조종합니다. 우리의 느낌을 항상 좋은 쪽에 두세요. 안 될 것 같고 배신당할 것 같고 미움받을 것 같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느낌을 계속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자신의 선택인 양 착각합니다. 이왕이면 상대가 나를 그리워할 것 같고 나를 사랑할 것 같고 신뢰할 것 같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참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나쁜 해석은 나의 기분을 망쳐놓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나의 느낌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 느낌을 읽고 상대가 그대로 변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가치평가하세요. 저 사람은 매너가 좋다. 참 유순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나쁜 사람이어도 당신의 느낌대로 충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은 언제나 답입니다. 그 느낌이 상대를 끌어당기거나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시고 나쁜 느낌은 되도록 버리시기 바랍니다. 추천은 네이버 카페 비욘드 더 시크릿, 작성자는 도로시 이니. 고맙습니다.